이건 뭐겠어? 당연히 나오니까 연습을 해야겠죠. 142번째 설명했는데 좀 덜 풀었어. 너희들이 한번 해보세요. 다음은 148번 한번 해볼게요. 두 문제 풀고 뒤에 질문 안 한 거 하고 다음 거 설명하겠습니다. 자, 두 2차 함수네요. 2차 함수 그러면 2차 1이네. 1이라는 것은 이 계수하고 이 계수가 똑같다는 소리지. 그럼 계수가 얘는 빼기 1이니까 이 계수가 하나 더 상황이 높겠네요. 계수가 1이 더 크겠지. 다시 말해서 f의 계수가 a이면 g의 계수는 a 플러스 1이라는 소리네. 여기까지 이해되지?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 다음에는 그러면 g에서 f를 뺐어. 그럼 뭐만 남아? x제곱만 남네. 여기까지 이해되지? x제곱만 남고 오른쪽 식이 어떻게 적는다고? x-3이 0으로 갔으니까 당연히 분자에도 x-3이 있고 최고창 계수는 1이고 x-3 플러스 8이 돼야 된다.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gf가 나왔네요. 요놈이 gf. 그러지? 여기다가 5만 집어넣으면 끝난다. g 빼기 f에 이해되시죠? 자, 150번. 자, 150번을 하는 이유는 얘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얘는 많이 풀었으니까 얘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얘 때문에 하려고 합니다. 얘가 무슨 말인지 선생님 얘기했지. x분의 1 요거에 대한 얘기를 했지. 됐습니까? x분의 1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나올 거야. x분의 1. 이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한 얘기야. 그럼 선생님이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생각이 안 나면 F 대신에 몇 차인지는 안 나왔지만 2차 정도 적어놓고 어떠한 폼이 나오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하자 이거지. 그러지? 그럼 얘를 읽을 때는 원래 차수가 높은 것부터 쓰는데 역수가 됐으니까 차수가 뒤집어지겠지. 그러지? 그러면 상수항부터 읽습니다. 상수항. C 그 다음에 x분의 b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x제곱분의 a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거기에다가 x를 곱하겠잖아. 조금 전에 했던 얘기입니다. 무한대 곱하기 0에 대한 얘기야. 차수가 똑같아야 결과가 나올 거다 이 말이지. 다르면 어째? 안 나온다 이거지. 안 나올 수가 있다. 정확한 표현은. 얘는 얼마였어? 수환아 이거 얼마였을까? 뭐가 얘요? 0이다고요. 그럼 이쪽은 다 0이 했단 소리지. 그 얘는 b가 나왔고 얘는 뭐야? 무한대. 그럼 뭐 말이 안 되겠지. 극한값이 없는 거지. 그래서 요거의 값을 구하라는 말은 여기에서 두 가지를 얘기해 줬다 이 말이네. 두 가지를 얘기해 줬단 소리지. 뭘 얘기해 줬다고? 상수항은 이 식에서 의미하는 바가 상수항은 0이고 구하는 값은 x항의 개수는 뭐냐라는 질문이 된다 이거. 요 식이 의미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식하고 같은 식이 있네요. 자, x분의 1을 t로 치환을 하겠습니다. x분의 1을 t로 치환할 거야. 그러면 리미트 t가 어디로 갑니까? 오, 그렇지. 0 플러스 안 쓰면 감점. 0 플러스에 무한대분의 1은 0 플러스에 그리고 ft 그 다음에 t분의 요건 또 연습했다는 거네 어제. 바로 했던 거잖아. 우리가 공부했던 거잖아. 요 식이 나오면 뭐였어요 이게? 요 식이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요 식을 예를 들어서 얘를 K라고 하면 우리가 이 식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라고? F0은 0이고 F'0은 K F'0이 의미하는 게 X항의 개수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 식은 앞으로 계속 많이 볼 겁니다. 계속 볼 거니까 요 정도까지 기억을 해두고
그러면 이쪽에서는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더 높겠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더 높겠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다음은 도형. 보통 도형 활용 문제는 사실 선생님한테 질문할 게 별로 없어. 왜 없냐면 일단은 도형 함수든 도형이든 요걸 식을 뽑아내야 된다는 소리거든. 그러지? 이게 수학적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니야. 개념이 부족한 게 아니라 내가 도형의 식을 적고 요런 것들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선생님 너희들한테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힘들어. 본인이 써보고 해야 되는 거 선생님이 알려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뭐냐면 이 도형을 어떤 식으로 식을 세울 거냐 라는 거. 그 다음에 함수 있을 때는 표현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여기까지밖에 못 가르쳐줘. 나머지 너희들이 하는 거야. 뭐 도형이 뭐야 딱 봐도 사다리꼴이니까 요점의 좌표 요점의 좌표 요점의 좌표 요점의 좌표 해가지고 이 길이 구해가지고 요 길이 해서 계산하자 이것밖에 없어 지금. 이해되니? 그리고 요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할 거냐? y좌표가 있으니까 x좌표 구하고 y좌표 있으니까 x좌표 구하고 y좌표 있으니까 x좌표 구하고 y좌표 x좌표 구하고 아무 내용이 없어.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해되니? 나머지는 극한. 알겠죠? 극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당연히 t가 지금 1-란 말은 t가 1보다 작다는 소리야 지금. 그렇지? 그래서 1-t를 적은 거야. 원래 보통 다항식으로는 t-1을 적을 거 아니야. 물론 얘가 1이든 플러스 1이든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t-1로 우리가 푸는 게 좀 더 안정적이긴 해. 아시겠죠? 그러면 당연히 ST는 어떻게 나오겠냐면 뭐 딱 봐도 이 식은 이렇게 나오겠지. 1-t의 제곱 뭐 pt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지? 내가 식을 적은데 1-t의 제곱 pt 이렇게 안 나오면 일단 틀린 거야. 뭔 말인지 알겠나요? 하실 수 있겠죠? 해보세요. 됐어요? 직접적으로 안 나올 수는 있어. 루트 값 형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루트가 하나의 0인자를 갖고 있을 수는 있어. 유리화 시켜서 1-t가 나올 수는 있어. 현재 루트가 나올 것 같네 일단은. 왜냐면 요놈이니까 요점의 좌표는 루트 t-1이고 t 플러스 1이고 이제 루트로 나오니까 유리화 시켰을 때 1-t가 나온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해됩니까? 여기서 조금 센스적인 부분이 있다면 요게 루트가 많이 나오면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보이는 문제도 있다. 얘를 1-t로 적지 않고 1-루트 t의 제곱으로 적는다. 1-t의 제곱으로 적으면 얘가 1-루트 t 1+루트 t 이렇게 나올 수는 있겠지. 둘 중에 누가 문제야? 1-루트 t가 문제고 1+루트 t는 문제가 된 놈이 아니야. 다시 말해서 분자가 1-루트 t의 형태가 나올 수는 있다. 그렇지? 근데 안 나오던데요. 안 나왔다는 소리는 뭐 이런 식이 나왔다는 소리야. 2-루트 t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함부로 사용을 좀 힘든 거야. 근데 유리화하면 나오긴 합니다. 1-t가. 예, 바로 보인다면 분자가 딱 봤을 때 1-루트 t가 보였다. 그럼 굳이 유리화 안 하고도 얘를 이렇게 바꿔서 풀 수는 있다. 아시겠죠? 오케이. 다음은 170번도 해줄 거는 없어. 해줄 거 없냐면 이 문제는 내용이 없어. 내가 생각했을 때.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A라는 점은 얘랑 연립하락해서 X제곱 대신에 Y를 넣을 거야. X제곱 대신에 Y를 넣으면 Y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이고 Y 플러스 2, Y 마이너스 1은 0에서 Y좌표가 1이야. 그럼 X좌표도 1이네요. 여기까지 나왔어. 다음에 Q는 어떻게 구하냐면 Q는 어디냐면 요놈하고 연립하면 x제곱 y제곱 대신에 t를 넣었어. 1 플러스 t의 제곱 x제곱이 2야. x는 루트에서 양수니까 1 플러스 t제곱분의 2 이렇게 나오겠죠. 루트 2 이렇게 나오겠네. x좌표가
y좌표는 여기다가 t를 곱한 것이고요. 그럼 좌표가 이렇게 나왔겠지. 좀 복잡한 t식으로 나왔습니다. 요점의 좌표는 요거랑 tx랑 하니까 요놈은 t네요. 요놈은 t, t 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1,1 세 개 좌표 나왔어. 그래서 이 넓이를 구하라 했어. 이때부터는 뭐 기술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럼 이 넓이를 어떤 식으로 구할 건지. 여기까지는 아무 내용도 없잖아. 여기까지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교점의 좌표 구한 것밖에 없잖아. 그럼 APQ 좌표를 가지고 어떻게 넓이를 구할 거냐. 만약에 너희들이 의도가 이 넓이를 구하는 쉬운 방법을 물어봤으면 의미가 있는 거야. 근데 너희들이 고민을 해봐야 돼. 이 문제는 사실 사선이야. 약간 특징이 없는 선들이라고. 이거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선생님도 둘 중에 하나 쓰겠지. 하나는 사선식 쓸 거고, 하나는 쉬운 점이 A니까 여기에 뭘 높이 구해야 되고, 어차피 요점 거리 구하는 게 이 짜증난다. 이것도 짜증난다 이거지. 그래서 사선식을 먼저 선택할 가능성은 높아. 하지만 사선식이 단점이 쉬운 식들은 아니야. 연산 쓰다가 실수할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알겠나요? 둘 다 선택해도 그냥 뭐 연산 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해야 돼. 최근에 연산 문제가 모의고사 수능에 나온다. 그래서 학교 문제에서도 연산 짜증나는 문제를 일부러 학교에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았어요? 이해되니? 수원아, 등학교는 충분할 가능성이 높아. 낼 거라고. 연산 짜증나는 문제를 낼 거라고. 평상시 연습할 때도 이게 힘들지만 한번 해야 돼. 짜증나지만 나는 안 해. 내가 시험 볼 거 아니잖아. 근데 너희들은 해야 돼. 짜증나더라도 해야 돼. 알겠나요? 틀려가면서 연산을 다시 하면서 해야 돼. 그래야 그런 인내가 생기는 거야. 인내.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런 인내가 있고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 시간을 다른 문제에서 아껴야 돼. 이런 문제에서 아낄 수가 없잖아. 이런 문제는 천천히 풀어야 돼. 빨리 풀러가면 안 돼. 중간에 한번 실수하면 그만큼 시간이 가니까 평상시 연습할 때도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해서 실수 안 하게끔 푼다는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문제 171번. 자 봅시다. 어우 지저분한다는 게 복잡해 보이네. 복잡해. 또 봅시다. 곡선이 있고요. 위에 점이 있어요. 그림도 완전히 약간은 조금 안 보여. 잘 안 보여. 읽으면서 그림 봐야 돼요. 잘 안 보입니다. 그래프 위에는 2차 함수 곡선 위에 있는 점에서 원에다가 접선을 2개 그어가지고 접점이 A랑 B랑 나왔네요. 됐죠? 그래서 삼각함수 삼각형 OAB 그림 보면서 ST 삼각형 BATT 이런 의미가 없네. 뭐가 의미가 없어 여기서? 2차 함수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2차 함수를 얼른 지우고 머릿속에서 2차 함수를 지우고 P란 점을 굳이 이렇게 써줬으면 필요가 없어. 그냥 P란 점이 있다라고 해도 되는데 이 그림이 진짜 힘들게 보여. 이 그림 안 보고 요것만 보고 풀었어야 돼 이제. 실상 처음에 봤을 때는 복잡하게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림이 요 그림밖에 없다는 소리입니다. 요 그림밖에 없고 여기 안에 있는 이 도형 이 삼각형 넓이랑 이 삼각형 넓이를 가지고 식을 만들어라 이 말이야 지금 우도가. 이랬니?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바로 풀지 말고 식을 보세요. 식을 봐. 자, 식을 볼 때 뭐가 눈에 들어와야 되냐면 일단은 극한이니까 얘하고 무한대가 눈에 들어오고 그러면 차수에 대한 생각하고 얘는 인수에 대한 생각을 하겠지. 됐어요? 사실 이 문제는 이게 먼저 들어오는 것보다는 이게 눈에 들어왔어야 됩니다. 얘가 눈에 들어왔어야 돼요. 얘가 뭐야? 넓이의 B를 구하라는 소리야. 넓이의 B를 구하라는 소리야. 그럼 이 넓이의 B를 구하라는 소리야. 넓이를 구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넓이의 B를 구하라는 소리야. 됐습니까?
근데 이것도 질문 자체가 t 빼기 s였으면 넓이를 구하라는 소리고. 알겠습니까? 얘를 t-s로 나오더라도 얘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냐라는 생각을 하면 좀 더 빨라질 것이고. 알겠니? 이게 얘를 t 따로 구하고 s 따로 구하는 것은 얘는 날 새는 문제야. 알았어? 날은 새진 않겠지만 힘든 문제가 되는 거고, b는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왜? 두 개는 닮았습니다. 안 닮았습니다. 뭔 말이야? 원래 안 닮았어. 닮았다라고 풀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자르면 여튼간에 두 배씩이지. 두 배씩이니까 어차피 관계는 없겠지. 두 배 됐으니까. 다시 말해서 요놈과 요놈의 비를 구하라는 소리고, 요놈과 요놈은 닮았어. 그럼 뭐만 하면 돼? 대응변 닮은 비만 알아내면 끝. 닮은 비만 알아내면 끝. 그럼 대응변 중에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변을 갖고 할 거야. 됐어요?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변이 무슨 변인지를 생각을 하고, 나는 요 삼각형에 둘 다 빗변이 좀 쉬울 것 같은 느낌은 들어. 느낌은 든다고 해? 이게 좀 계산하다 보면 생각이 달라져야 돼. 요게 더 쉬울 수도 있다 라는 생각 좀 하고, 대응변이라는 것 정도. 요것분에 요거를 구하든지 요것분에 요거를 구하든지, 넓이니까 뭐 제곱비로 할 거야. 그럼 쉽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S분의 T가 아주 쉽게 마무리가 됩니다. 됐습니까? 그럴 거야. 여기가 얼마고 2고, 여기 길이가 얼마고 루트 t의 제곱 t제곱 좀씩 복잡하지만 t제곱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이고, 어차피 이 길이 말고는 이 길이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요 길이 구하지 말고 피타고라스로 다시 요 길이를 구하고, 그럼 요 길이 대 요 길이 b가 바로 나왔지. 뭔 알겠니? 근데 이거를 가지고 길이를 다 구해가지고 넓이를 구한다는 거는 많이 힘들 거 아니야. 아직 쪼개지도 않았겠지. 닮은 미형에서 다 구할 수는 있어. 식이 이제 요놈을 가지고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힘들어질 거야. B로 풀어라 이 말이야. 그럼 훨씬 쉽게 마무리가 될 거다. 오케이? 다 됐어. 끝. 여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뒤에 풀어주고 싶은 문제는 있지만 그냥 참겠습니다. 자, 연속 간단한 건 설명하고, 연속이니까 당연하게 우리는 이 얘기를 할 거고, 이거 전제가 두 가지 전제하고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다. 우리는 기본 문제 나올 거야. 연속에서는 당연히 나오겠지. 뭐가 나올 거야?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함수값이 있는지 확인하고 두 개 같음을 연결을 시킬 거야. 그렇지? 순서는 함수값이 먼저 나왔고 극한값이 두 번째 나왔지만 실제 풀이에서는 극한값을 먼저 풀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순서대로, 소수령은 순서대로, 소수령 함수값 순서 두는 거예요. 함수값 대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좌극한 우극한이 같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게 같으니까 우리는 연속이다라고 써줘야 돼. 선수령은 분명. 근데 우리 풀이할 때는 극한값이 다를 가능성이 높아. 왜냐면 함수값은 눈에 딱 보면 보여. 웬만하면 보여. 그래서 함수값 먼저 하고 극한값 먼저 구하고, 극한값이 통과가 안 되면 패스. 됐지? 통과되면 함수값과 바로 비교. 이해됩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할 거고, 자, 연속식 하나만 다시 적어주면 이 식하고,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a 플러스 h나 fa가 이 식이 두 개가 똑같은 식입니다. fa는 똑같으니까 왼쪽 식만 보면 되겠지. 요거랑 요거가 똑같은 식이야. 똑같은 식이기 때문에 문제에 따라서 요게 나올 수도 있고 요게 나올 수도 있다는 말이야. 문제를 풀다 보면 이쪽 연속 파트가 아닌 파트에서는 요 식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할 때 fa 플러스 hi 똑같은 식입니다. 그래서 요게 나오더라도 어떠한 우극한 자극한에 대한 얘기다 이 말 정도는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다음 연속함수의 성질. 연속함수를 가지고 여기서 요 말이 중요하네요. 두 개가 x는 a에서 연속이야. 그러면 두 개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데, 나눌 때도 당연히 그 점, 이 점만 조사하기 때문에 이 점에서만 0이 안 되면 됩니다. 딴 데는 관계없어요. 조사하는 데에서만 우리는 0이 안 되면 되겠어요. 됐어요?
fgx는 연속이야, 연속이 아니야? 연속이다, 연속이 아니다? 모른다. 자, fgx라는 함수는 fx랍니다. 다시 fgx라는 함수는 ft의 함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fgx의 함수는 f함수라고 생각을 해야 돼. 일단 합성함수를 우리가 보통 고1 때는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잖아요. 물론 위로 올라가도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프 그리면 문제가 좀 빨리 풀어지니까. 하지만 보통 우리는 합성함수 그래프 많이 안 그려. 그럼 얘를 읽을 때 fgx를 읽어요. fgx로 읽는다고. 이게 ft로 읽는다고. 이게 f함수야. 단 뭐가 달라지냐면 x에다 수를 넣었지만 다른 값이 들어간다고. 변화가 된 값이 f에 들어갈 거라고. 나는 2를 넣었지만 f에다는 결론적으로는 다른 값이 들어간 거라고. 2를 넣으면 a를 넣으면 a가 들어간 게 아니라 f에 ga가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럼 f에다가 ga를 넣었으니까 ga에서 연속이냐고 문제가 나왔어야 되는데 x가 a에서 연속이 나온 거야. f라는 함수가 여기다 x에다 a를 넣으면 fga가 나온다고. fga. 그러면 ga에서 연속이냐 말이 있어야 된다고. ga란 말이 현재는 없어. 아무 내용이 없어. ga가 뭔지도 모르겠고. ga가 a라면 연속이 되겠고 ga가 a가 아니면 연속이 안 되겠지. 그럼 연속이다 가면 틀렸고 연속이 아니다 해도 틀렸고 보통은 연속이다 해서 틀린 경우입니다. 그래서 왜냐면 ga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지?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써놓읍시다. 그러면 ga가 a일 때는 연속, ga가 a가 아니면 일 때는 불연속. 요 말이 정확한 표현이 되겠어요. 앞으로 합성함수는 문제가 많이 나올 거야. 계속 나올 겁니다. 난이도 문제는 계속 합성함수가 나올 거야. 그래서 합성함수에 대한 해석을 좀 연습을 계속 해야 돼. 내가 집어넣은 A 값이 나오는 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변화된 놈이 들어간단 말이야. 알겠어요? 여기다가 똑같은 문장을 적어줄게. 연속함수의 성질인데 fgx, gx입니다. 모든 x에서 연속이야. f하고 g가 모든 연속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f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g는 연속이 됩니다. 단 어떨 때는 나눌 때만 gx라는 것은 0이 안 돼야 된다 이 말이고, 안 돼야 되고 연속이다 이 말이야.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fgx는 그러면은 얘도 연속이 됩니다. 얘도 연속이 됩니다. 그러겠지. 이 문장은 뭐라 있어? fx가 다 연속이잖아. fx가 다 연속이잖아. x에다가 어떤 값을 a를 넣더라도 ga에서도 연속이 된다고. f가 모든 연속이 되니까. 아까는 ga에서 연속이 된지 안 된지를 몰랐단 말이지. 그러지? 요건 좀 표현이 좀 틀렸어. ga가 a가 아닐 땐 불연속은 아니고 ga가 다른 값이 될 거 아니야. 그러지? 그 값에서 조사를 해야 된다. 정확한 표현은 얘가 b일 때는
gx가 x는 p에서 연속임을 확인한다가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말은 GA가 B가 되면 GX가 X는 B에서 연속인지를 확인하고 연속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만 아시겠죠? 됐죠? 자, 근데 지금 조금 전에 나온 명제가 어떤 명제였냐면 F하고 G가 연속만 얘기했지. F하고 G가 연속만 얘기했어. 이건 개념이지, 개념. 그럼 다른 얘기를 안 해줬잖아. F하고 G가 현재 연만 얘기를 해줬다고. 연을 가지고 우리는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눴다 이 말이지. 됐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 연불 욕 같네. 연불이 있겠지. 뭐 불연도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는 거니까 상관없다고. 됐어요? 연불은 좀 애매한데. 연불은 더하기 빼기는 어떻게 될까요? 연불은 불입니다. 연불은 무조건 불이야. 더하기 빼기 한 것을 알겠어요? 이해되시죠? 곱한 거는 곱한 것은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두 가지가 다 나오는데 우리는 그래서 두 가지 중에 이 연속이 되는 조건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곱하기 문제가 연불을 가지고 두 개가 연이 되도록 어떻게 하면 연이 될 거냐 이거지. 됐습니까? 그러면 연이 대한 조건은 뭐다? 연이 될 조건은 F가 연이니까 FA가 0이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GA-하고 GA+가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러지? 자, 여기 전제 조건은 일단 함수가 다 정의가 돼 있어요. 빵꾸 나면 안 돼. 정의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알았어요? 이게 G가 지금 왼쪽과 오른쪽이 다르다고. 왼쪽은 A고 오른쪽은 B야. 그래서 FA를 곱할 거 아니야. 그러지? FA는 연속이니까 FA 뿔 FA 마이너가 똑같은 값이야. 그래 곱해서 같아지려면 A, B가 다른데 그러려면 뭐가 된다고? 뭐가 된다고? GA가 0이 돼야 된다 이거죠. 연불에 대해서는. 그렇지? 그래서 두 개를 곱하기 함수를 연속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둘 다 연속이거나 연불일 때는 조건이 따르더라. 이런 문제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나누기는 연불이든 불연이든 상관없습니다. 얘도 연속이 나올 수도 있고 불연속이 나올 수 있는데 얘는 어째야 돼? 얘도 두 가지 나올 수 있는데 단 어째야 돼? 단
얘는 왜냐면 지금 분모로 들어갔을 때 조건하고 분자로 들어갔을 때 조건이 다릅니다. 약간 달라. 여튼간에 분모는 0이 되면 안 돼. 무조건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겠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분모는 절대 0이 되면 안 되고 분자가 뭐가 되면 된다? 0이 되면 되겠다. 이것도 분모가 다르니까 A, B로 다르니까 A분의 뭐? B분의 뭐? 곱하기가 똑같은 개념이라 생각하면 돼. 얘는 어쩐다고? 곱셈하고 같다. 이유 한번 설명해 줄까? 얘를 이렇게 읽으면 돼. fx 곱하기 gx분의 1로 읽으면 똑같은 말이야. fg를 곱했다는 말하고 f랑 g함수랑 곱했다. f랑 gx분의 1함수랑 곱했다. 역수함수. 똑같은 말이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나오겠지. 그래서 나누기 함수는 보통은 연분이 잘 안 나오고 연이 나오면서 어떤 조건이 붙느냐면 분모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붙은다고요. 분모가 0이 안 되게끔 문제를 만들어준다 이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뭐가 나오겠어? 불이 나옵니다. 불은 계산해봐야 안다. 계산해봐야 된다 이거지. 방법이 없다 이 말이야. 특별한 방법이 없다 불에 대해서는. 그래서 계산해보고 생각해보고 연산해보고 해봐야 알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실제로 연년이 개념이긴 한데 보통은 제일 많이 나온 게 연불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알겠어요? 연불이 제일 많이 나오고 불도 나오긴 합니다. 그러겠지. 우리가 이론화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특수한 케이스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문제가 나올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연속이 거의 다 끝났어요. 최대 최소 정리는 알고만 있으세요. 최대 최소 정리가 한 번씩 써집니다. 근데 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사용을 잘 못해. 최대 최소 정리를 사용을 잘 못해 우리가. 알았어요? 이 최대 최소 정리든 사이값 정리든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양쪽 점이 있는데 한붓 그리기를 했다 이거지. 그러면 꼭대기도 있고 위에 뭐 마루 같은 것도 있고 뭐 골 같은 것도 있다가 최대 최소 정리고 얘가 연결이 됐으니까 중간점을 지나가야 된다가 사이값 정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용어는 계속 되새김질을 하면 되는 거고 요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요거에 대한 표현법은 연습을 해야 돼요. 표현법. 그러니까 한번 최대 최소 정리해서 요거를 이렇게 그대로 적어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1번 요놈이 최대 최소 정리 다 그대로 적어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이값 정리도 그대로 적어보는 연습해야 돼요. 이 중에 중요한 핵심적인 멘트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멘트는 AB에서 연속이면 이 구간에서 반드시 자 여기는 이 구간이란 말은 이 구간은 AB입니다. 폐구간 AB에서 최대값 최소를 반드시 갖는다라는 거야. 사이값 정리는 AB에서 연속 그리고 AB가 달라. 보통은 달라야 사이를 지나겠지. 같은 경우 다음에 나오지. 같은 경우 이렇게 하면 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건 미분 가능해서 롤의 정리로 나옵니다. 같을 때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말아서 내려올 거라고. 이게 롤의 정리입니다. 역인정이 발생한다. 알았어. 중요해. 이런 개념들이 우리가 보통 등급을 따지면 2등급까지는 이런 문제를 몰라 본데 그 1등급이 되려면 그런 문제를 맞춰야 돼. 나오면 애들이 힘들어하니까. 알겠어요? 그 다음 사이값 정리는 여기에서 그래서 C가 K인데 FC가 K가 어떤 값이냐면 FA와 B 사이 임의값 K에 대해서 요 말입니다. 요 표현이 FA K FB 애매하네요. 왜냐면 FA가 작을 수도 있고 FA 클 수도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FA, FB 사이에 이맥값 K라고 말을 했어. 그 중간 지점이야. 여가 남한, 여가 북한 38선을 지나야 된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FC가 K인 것이 이거인 K가 열린 구간입니다. 얘는 열린 구간 끝점이 아니라 그 사이에 있는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고 사이값 정리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되는 것은 불연속이면 어떻게 되냐 이거지. 연속인 건 그런 한북거리가 되니까 불연속에 대한 한북거리 뭐 최대치수입니다. 여기에 중에서 불연속이 어느 지점에서 불연속이 있다 이 말이지. 됐어요? 그러면 최대값 최소값은 얘는 뭐 쓴다고? 그래프를 그린 후 존재 여부 확인이다. 다시 말해서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다. 불연속인 것은 안 갖는다가 아니야. 불연속인 것은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프를 그려보고 아 최대값이 있다 최대값이 없다 이런 걸 판단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여기에서 방정식의 활용 요까지만 설명할게요. 방정식 활용은 어떨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거 AB 구간에서 연속인데 AB 구간에서 연속인데 FA하고 FB를 구했더니 두 개를 곱해서 부호가 반대가 됐다는 것은 어디를 지났다는 소리야? X축 0을 지났다 이 말이겠죠. 이게 제일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됐다 합시다.